오늘 영상은 재회는 했는데 상대방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건 항상 의뢰 연애만 하시는 분들이건 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지금 당장 연애를 안 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봐두시면 최소 한 가지는 장담 드리는데 절대 의뢰 연애 하실 일이 없어질 겁니다. 영상 끝까지 봤는데도 이 말이 거짓말 같으면 댓글에 욕 쓰셔도 상관없어요. 참고로 저는 이 방법으로 7년 넘게 제가 먼저 차여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나한테만 매달리는 방법 알아볼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방 머릿속에서 여자 남자는 나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고 돈 많고 직업 좋은 사람 만나도 저건 나랑 상관없는 상상 속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거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쓰세요. 영상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이 사람은 나한테 유일무이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으로는 대체가 안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언젠지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꼭 필요한 걸 얻을 수 있을 때, 다른 사람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을 때,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완전히 내 것이 아닐 때예요.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은 다르고 특별한데 완전히 내 게 아닌 것 같아, 조금만 노력하면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정신은 이 사람한테만 쏠리게 됩니다.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도 새로운 사람한테 관심을 가질 여유 자체가 없어져요. 사업이 이제 막 잘 되기 시작한 사람들이 사업 말고는 다른 일에는 관심을 못 가지게 되는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업을 통해서 자기가 꼭 얻고 싶은 걸 얻을 수 있고 이 사업은 자기를 성공시킬 특별한 기회라고 생각하죠. 거기다 조금만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사업에 미친 사람들은 친구고 여자고 취미생활이고 일절 관심 없이 사업에만 매진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주변에서 투자로 돈 벌었다, 이 아이템이 진짜 돈 되는 블루오션이다, 이런 얘기 들어도 전혀 관심 없어요. 사업이랑 연애는 다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감정 쓰게 되는 과정은 기본적으로는 똑같은 원리예요. 썸 탈 때도 내가 언제 이런 사람이랑 사귈 기회가 있겠어, 이런 생각 드는 상황에서 그 사람이 꼬셔질랑 말랑하면 그때 24시간 상대방 생각만 하게 되잖아요. 이게 꼭 썸에서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연애가 쭉 이어져도 똑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방법들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방 욕구는 채워주지만 그 방식은 내가 선택하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걸 들어줘야 된다, 이거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한테 연락도 잘해주고 애정 표현도 많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했다고 쳐요. 처음에는 상대방 요구를 다 들어주면 상대방은 만족할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욕구는 한 번 만족한 뒤에는 그 이상의 것들을 원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너무 사랑해 라고 표현하면 상대방은 만족할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 너 요즘 왜 사랑한다는 말이 형식적이야? 사랑한다는 말 말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진지한 얘기들은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당하는 입장에선 어이가 없는데 너무 당연한 겁니다. 직장에서 연봉 협상하고 처음 연봉이 오르면 이 정도면 진짜 하나도 불만 없어, 대만족이야, 이렇게 느껴지지만 딱 반년만 지나면 내년엔 이 정도 불러볼까?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들잖아요.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에 내 행동을 전부 맞추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면 돼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 쇼츠에서 이런 영상을 봤는데 못 본 분들을 위해서 짧게 설명하면, 바쁜 남자가 결혼하고 바로 신혼여행을 취소하자 여자가 처음엔 되게 화를 내요. 근데 남자가 신혼여행 대신 준 선물은 한도 없는 VVIP 신용카드였어요. 여기서 여자 주인공이 원하는 건 화려한 신혼여행을 갔다는 걸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고, 남자가 자기한테 투자하는 걸 보면서 사랑을 실감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신혼여행은 이런 니즈를 채워주는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는 한도 없는 신용카드를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네가 이 집 주인이야, 지금은 너랑 내 미래를 위해 앞만 보고 달리기도 바빠. 여기서 여자 니즈가 다 채워진 거예요. 한도 없는 신용카드로 주변인한테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멘트, 이 두 가지가 신혼여행을 충분히 대신할 수 있었던 거죠.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 상대방이 보상 방식을 자기가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보상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상대방이 휴가에 제주도 여행 가고 싶어 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우리 이번에 하와이 여행 갈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더 큰 보상을 받게 되는데 이 사람은 왜 내가 제주도 가고 싶다는 걸 존중하지 않지?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제주도에 가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이상 이런 생각 웬만하면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보상을 받다 보면 내가 이 사람한테 더 잘할수록 더 좋은 보상을 받겠지? 이런 기대감이 생기게 돼요. 두 번째로 욕구는 의도적으로 남겨놓는 게 더 좋아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이 사람은 내 욕심을 다 채울 수는 없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렇다고 불만이 크게 생기지는 않아, 이렇게 상대방이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이 와요. 근데 마음 한켠에선 이런 마음도 남아있어요. 언젠가 이 사람이 날 완전히 만족시켜주지 않을까? 이 기대 심리가 이 관계에 대한 희망을 계속 유지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통제하면 안 돼요. 연애에서 완벽히 예스맨, 예스걸이 되셔야 돼요. 이성친구, 클럽, 헌팅 포차 가라고 해요. 심지어 저는 예전에 아는 언니 생일이라고 호스트바 간다고 얘기하길래 그것도 가라고 했어요. 보통 이런 얘기가 나오면 너 지금 내가 있는데 그런 데 간다는 게 말이 돼? 가지마, 이렇게 말하죠. 근데 제 철학은 뭐냐면 상대방 자유를 침해하지도 말고 내 자유를 침해받지도 말자예요. 저는 이렇게 여자친구가 어떤 허락을 구하려 할 때 이렇게 말해요. 네가 그런 곳에 가건 말건 네 자유야.
그리고 네 행동에 따라서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내 자유지. 이 말에 서운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내 행동에 따라서 너도 나를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네가 누구와 어떤 시간을 보내건 그건 네 시간의 자유이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어. 마찬가지로 나도 너한테 내 자유를 허락받을 생각이 없고. 연인 사이에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어차피 통제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 술, 담배를 하지 말라고 하면 결과는 뻔해요. 몰래 하게 되겠죠. 이게 나와의 약속을 지킬 의지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은 원래 자기가 원하는 욕구를 쉽게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행동해도 가만히 내버려둬야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동기부여로 스스로 제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저는 여자친구가 지인 생일에 호스트바에 간다고 했을 때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나는 오랜만에 덕호 일 끝나는 거 가서 기다리다 같이 술 한잔 하고 올게. 여기서 덕호라는 친구는 유흥업을 하는 친구예요. 밤엔 여자친구가 싫어할 만한 여자들만 한 수십 명 있어요. 제가 그 여자들이랑 뭘 하는 것도 아닌데도 여자친구 입장에선 싫어할 수밖에 없겠죠. 이 말 듣고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생일 파티 안 갈 테니까 나랑 술 마시자. 저는 호스트바에 가지 말라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여자친구를 행동하게 만든 거죠. 세 번째, 두 가지 컨셉을 가지셔야 돼요. 제가 진짜 자주 듣는 얘기가 있어요. 오빠는 한 사람 안에 두 사람 영혼이 있는 것 같아. 저는 평소에 여자친구한테 장난도 많이 치고 애교도 부리는 편이에요. 근데 갈등 상황에선 분위기가 확 변해서 공기부터 차가워집니다. 특히 논리 없이 감정적으로 행동할 땐 절대 그걸 받아주지 않아요. 이런 태도가 왜 필요하냐면 상대방한테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정말 실수하면 얄짤없겠구나. 절대 선은 넘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저는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억지를 피우면 나는 너랑 우리 관계에 대해서 대화를 하려 하는데 지금 네 태도를 보면 우리가 대화가 될 것 같지가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감정적이던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해지거든요. 평소에는 다정하던 직장 상사가 아닐 땐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할 때 우리가 그 상사를 다른 상사들이랑은 다르게 진짜 존경하게 되잖아요. 항상 다정한 어머니상 같은 사람도 흔하고 항상 냉정한 아버지상 같은 사람도 흔해요. 근데 이 두 가지 모습을 모두 갖춘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한테 차별화된 매력을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번째,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잘 만나다가도 헤어지게 되는 경우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이랑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예요. 아무리 성격 잘 맞고 같이 있을 때 즐거워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헤어져야 되는 거 아닐까? 점점 마음이 깊어지면 나중에 내가 더 상처받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마음을 절제하게 돼요. 10의 마음을 쓸 걸 6, 7만 쓰고 3은 상처받을까봐 아껴두게 되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미래를 함께할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할 만한 사람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미래까지 함께할 만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턴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잘생긴 남자, 자극적인 사람은 흔하지만 미래를 함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은 찾기 쉽지 않으니까요. 저는 습관적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상대방한테 들려줘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이 뭐고, 내가 아버지로서 어떤 아버지가 되고 싶고, 어떤 남편이 되고 싶고, 이런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들려주다 보면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미래를 상상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나를 단순히 연애 대상이 아니라 어쩌면 결혼까지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오늘 얘기를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이미지로 정리하면 이 사람은 냉정하고 단호한 사람이구나, 어차피 말로는 이 사람을 이길 수 없구나,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원하는 걸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네 가지 이미지가 상대방 머릿속에서 내 이미지가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에서 힌트를 얻으셔서 내 의지랑은 상관없는 이별 당하는 일 없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최근에는 재회에 대한 이야기만 했는데 이제 한 번씩 연애를 잘 이어가는 방법, 더 많이 사랑받는 방법에 대한 얘기들도 해볼 생각이에요. 연애, 재회 꿀팁은 제가 책임질 테니까 여러분은 구독이랑 좋아요만 책임져 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한 연애 하세요.